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영상의 주제는 예정 물건입니다. 예정 물건 알아보기. 경매 예정 물건이란 건 말 그대로 공고 예정이다 이 뜻입니다. 구독전 사이트에서는요, 어떤 식으로 지금 검색이 가능하냐면, 여기 좌측 상단에 보면 경매 검색이라고 있죠. 경매 검색을 누릅니다. 그러면 보통 이 가운데에서 그죠? 이거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면은 현재 진행 중인 거 또는 매각된 거 뭐 이런 것까지 그죠?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왜 좌측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 예정 물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 물건을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이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옥션 사이트는 저는 쭉 이제 굿옥션만 쓰다 보니까 예정 물건 같은 경우에는 예정 물건의 의미가 여기 보시면은 경매가 신청 접수되고 그리고 매각 공고가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예정 물건입니다. 경매 신청 접수되고 그런 매각 공고까지는 기간은 얼마 걸립니까? 이러면은 6개월에서 10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건 그래요. 경매가 이렇게 접수가 되면은 뭡니까? 등기소에서 등기부 제출받고 그리고는 감정평가 의뢰해서 감정평가서 들어오고 집행관이 현황조사 나가서 현황조사서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해관계자들한테 계속해서 경매가 개시됐다라는 거를 저기를 보내게 되죠. 법원에서 경매계에서 보냅니다. 보내는데 뭐 관공서라든가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건 서류를 보내면 째깍째깍 가지 않습니까? 그야 당연히. 그런데 뭐냐면은 그 현재 소유자, 뭐 채무자 이런 경우에는 우편물을 잘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냐면 주소 보정하고 특별 송달 가고 공시 송달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막 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법원에 따라서 경매 물건이 많은 경우가 있고 적은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의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조사 및 대기 기간이 6개월에서 10개월 대략 이 정도다. 저는 맨날 한 7, 8개월? 평균 7, 8개월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건에 따라서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이 예정 물건을 그러면은 아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직 공고도 안 됐는데 근데 매각 공고 전이잖아요. 이제 접수는 돼 있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경매가 이렇게 접수된 게 어떻게 들어옵니까? 우리가 뭐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았다. 뭐 예를 들면 임의경매 설명을 합시다. 담보대출을 받았다. 근데 내가 이자를 못 냈어요. 이자를 못 내면 법원 이제 은행에서 이제 독촉이 오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뭐 연체 이자 적용되고 막 이러고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매 접수가 들어갑니다. 그때까지도 막 스트레스가 막 심하잖아요. 이게 이제 예정 물건 경매가 접수까지 돼 버렸다. 이러면은 이렇게 좀 다급해져요. 그죠? 아무래도. 그런데 내 집의 시세가 5억이다. 그런데 내 총 채무액이 한 10억 된다. 이러면 그냥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야, 어떡하나 뭐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형제나 누가 다른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차피 이건 갚아서 취하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또 매도도 불가능하니까 다른 사람 내세워서 내 형제나 누구 보고 좀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낙찰을 이제 뭐 가족이나 지인이 받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런 경우 이제 낙찰가가 좀 높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그냥 마음 먹고 그냥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시세하고 내 채무가 엇비슷하다 이러면은 어떻게 하든 내가 이걸 팔아야 되겠다. 경매로 넘어가면은 진짜로 그죠? 헐값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일반 매매로 어떻게 하든 지금 빨리빨리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오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뭡니까? 아무래도 일반 매물보다는 금매 형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예, 금매 형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정 물건을 이렇게 리스트를 보고 그리고는 해당 부동산에 가보면은 의외로 좀 싼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경매에 접수된 사건인 그런 경우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예정 물건인데도 부동산이 그런 식으로 안 나와 있는 경우 있어요. 채무가 분명히 이제 일반 매매를 하면은 갚을 수 있는데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때는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그쪽으로 어프로치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경매 물건이 나왔어요. 예정 물건 리스트에 어떤 집이 있어요. 이 아파트 괜찮은데 여기 완전 로얄동 로얄층인데 내가 기다리던 그런 물건인데 그러면은 예정 물건 리스트에 있으면 클릭을 해보시고 그래가지고는 예정 물건 리스트에 있는 굿옥션에서도 등기부등본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등기부를 열어보시고 등기부 열어보고 그리고는 딱 보니까 채무액이 여러 가지 있는 게 시세보다 좀 낮아요. 일반 매매를 좀 금매로 내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여러분이 직접 찾아가 보세요.
찾아가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잘 조정을 해가지고 좋은 가격으로, 예, 그분은 일반 경매까지 안 넘어가고 일반 매매로 정리하니까 주위 시선도 있고 한데 좋잖아요. 특히 자녀가 있고 이러면은 경매가 나오면 나중에 공고가 뜨면, 아니 공고 좀 되기 전부터 막 주변에, 아파트 주변에 전단이 얼마나 많이 붙습니까? 경매 막 이러면서. 그러고 계속 법원에서는 뭐 등기 같은 거 날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매매보다 좀 저렴하게 매도하고자 할 의사는 분명히 있는 거고, 그죠? 우리도 뭡니까? 집 내부 다 보고 일반 매매로 급매로 사는 거니까 그게 좋은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무턱대고 리스트 보고 무조건 찾아가서는 해서는 안 되죠. 등기부 열어보고, 그죠? 등기부 열어보고 금액 계산해보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찾아가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참 일반 막 금매다, 완전 싸게 해주네, 그래가지고는 당장 계약서 씁시다 하고 막 그러시고 계약금 건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경매 취하도 시켜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거는 법무사 끼고 이렇게 잘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뭐 법무사 낀다고 해서 법무사가 많은 돈을 달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뭐 등기 이전하고 하는 그 정도 그 수수료에서 상황 판단 이렇게 해가지고는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꼭 법무사 쪽 의뢰를 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은 구독션에 있는 예정물건 리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 보겠습니다. 지금 뭐 어제 오늘 뉴스 보니까, 그리고 울산, 거제, 창원 쪽에 뭐 서울 수도권 투자자들이 내려왔다. 뭐 부산은 해운대, 수영, 남구, 해안라인 아파트들이 뭐 그쪽으로 투자자들이 뭐 한번 왔다 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잘 모르겠고요. 보니까 뭐냐면 매물은 좀 많이 거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약간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금액이 반등한다고 해서 하나가 아니고, 근데 거래량이 수반되는 금액 반등 같은, 시세 반등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근데 그 여러분들 보시는 뭐 부동산 지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세표 나오는 데서 벌써 빨간 거 화살표 있고 아니면은 그래프가 고개를 들었고 거래량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가면은 거의 대부분 뭡니까? 매물 좋은 거, 로얄층, 로얄 물건 이런 거는 거의 빠지고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층이나 좀 안 좋은 물건만 몇 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항상 움직이셔야 돼요. 해운대구 우동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금매를 잡고 싶은데 금매가 없으니까 경매를 활용하는 거고요. 근데 경매도 일반 입찰을 들어가면 경쟁률 너무 치열하니까 부지런히 예정 물건을 검색을 해서 이렇게 확인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리스트가 쭉 있거든요. 제가 해운대 우동을 지금 열었습니다. 우동 그러면은 뭡니까? 마린시티 쪽에, 특히 마린시티 쪽에 뭐 같으면 제니스, 아이파크 이런 거 많이들 찾으세요. 그리고는 재건축 기대, 그래서 마리나, 대우마리나도 굉장히 좋아들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름 다 있잖아요. 해운대 아이파크 있고, 그리고는 대우마리나도 보이고 제니스도 보이고 뭐 그렇습니다. 카멜리아는 좀 오래됐고요. 오뜨동이네요. 오뜨동이 좋아요. 그리고 카멜리아가 또 있고요. 아이파크 또 있고, 그리고는 아델리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그러면 동호수 보고 잘 봐가지고 이거 조망도 괜찮고 괜찮다, 이 물건 괜찮네, 그러면 클릭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봐도 근데 큰 뭐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요. 자료 나와 있지 않으니까 등기부 한번 열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클릭을 해서 또 문서 송달 내역도 보면은, 문서 송달 내역을 보면은 임차인이 있는지 또는 아니면은 뭐 소유주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있으니까 등기부 등본과 문서 송달 내역 두 가지만 봐도 임차인이 사는지 뭐한지, 아니면은 채권액이 총 어떻게 되는지, 시세 대비해서 어느 몇 퍼센트 정도인지, 이거는 내가 금매로 할 수 있겠다 못하겠다 이런 게 다 판단이 내려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션 저기고요. 옆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게 뭐 숫자들이 있네요. 숫자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위에 파란 글씨는요. 파란 글씨는 경매 접수가 된 겁니다. 신청이 들어온 거고, 그리고 8월 뭐 여기 이렇게 까만 글씨 있는 거는 뭐냐면 경매가 등기부에 이제 경매가 개시됐다라는 개시등기 날짜예요. 그리고는 빨간 글씨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주로 배당 요구 종기일 3, 4개월 뒤에 경매 공고가 뜨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평균이 그래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매 물건을, 경매를 이용한 금매를 잡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 되게 짧은데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라도 좀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니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제니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호수 잠시 지우고요. 예정 물건인데 좀 그러네. 예.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마린시티에 해가지고는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런 어떤 물건이 있어요. 이 물건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건 접수일이 9월 9일이에요. 오늘 지금 10월 10일이거든요. 9월 9일이고 여기는 개시 결정 바로 그 다음날 났네요. 9월 10일이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11월 26일입니다. 그러면 보통 제가 3, 4개월 뒤에 경매 공고가 뜹니다 그랬죠. 경매 1차가 그러면은 11월 말로부터 12월 말, 1월 말, 2월 말, 그죠? 빠르면 2월 말, 그죠? 2, 3월, 3월 달,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공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1차 입찰할 건 아니고, 난 2차 같으면은, 4월 입찰. 내가 뭐 예를 들면 내 전세 기간이 뭐 7월까지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3월 달 넣으면 4, 5월 달에 낙찰을 받아서 명도까지 한 2달 걸리잖아요. 그러면 내 이사 날짜하고 거의 엇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층이나 호실도 괜찮네.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경매로 그때까지 하는 그것도 생각하지만은 그 안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만 믿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경매가 취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어져요. 아무리 기다려도 왜 공고가 안 뜨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은 등기부를 열어보시고 채권액 보시고 그 해당 그 물건에 대해서 시세 이제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채권액 합계하고 비교해서 적다 이러면은 급매를 하자고 어프로치를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